예, 질문하세요. 네, 선생님 그 혼자서 하는 거울 보면서 하는 3초씩은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저가 겪었던 그런 현상은 어느 순간 안 나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아, 이거 수련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이만하면 됐다 하는 순간이 오나요? 그만 순간 오면 다행인데 본인 오늘 밥 먹고 배부르면 내일 안 먹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빗장 수련할 때 이렇게 어딘가를 이렇게 짚어주는 발공을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100개로 빛이 쏟아져가지고 이렇게 노공으로 들어오는 상상을 하니까 발공 강도가 엄청 세워졌거든요. 음. 네, 제가 뭘 질문하려고 했죠? 네, 아무튼 그렇게 상상하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건지 당연히 항상 효과적인. 수업시간에 항상 언연법 이야기 하잖아요, 언연법. 네, 그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를 받을 때 항상 녹음을 통해서 받는 거는 아닌 거죠. 그 녹음이 가장 효과적인 거인 거죠. 그러면은 저기 성원사님께서 기를 보낼 때 녹음을 들지 않고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몸 어딘가 그냥 흡수될 수 있는 건가요?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까지 이제 수하는 학생이고 수련생이다 네, 보니까 녹음을 계속 의식을 줘야 이 서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녹음을 계속 네, 의식 주기 맞고 어느 고수들도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거의 다 녹음의 의식을 많이 줘요. 그래, 보낼 때는 인당으로 보낼 수 있고, 눈빛으로 다 보낼 수 있지만, 예의상, 그냥 금방지게 눈만 딱 부러지고 뜨면 상대가 길을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모르니까 예의상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쭉 의식을 보내주거든요. 다들 마음으로도 신법을 가지만 수행자와 우리는 항상 우리가 몸과 마음과 행동이 거의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길 보냅니다 하고 이랬 또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맹성맹성하지요? 그러나 기 보냅니다 하고 일천방사공 1초씩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벌써 상대가 받아들일 의식이 달라져요. 본인도 달라지고. 그래서 모든 행위는 의식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눈을만 딱 쳐다보고 기 보냅니다 하는 것보다는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아니, 선사님께서 이렇게 보내실 때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32편이랑 45편 이렇게 기를 보내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저같이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그냥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기가 들어오는 건지 그럼요. 궁금해서. 기는 전달되는데, 이제 손을 이렇게 들어보면 더 좋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손을 들어보면. 느껴지거든, 이게. 이게 네. 안테나라고 생각합니다, 안테나. 안테나. 그러면 선사님께서 이렇게 기를 보내실 때, 저는 이렇게 노공으로 이렇게 흡수가 다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저는 이렇게 기를 받아서 어딘가 이렇게 집어넣더라고요. 음. 이런 동작은 왜 나오는 건지, 이렇게 다 흡수되는 게 아니었나요? 이제 이게 공 같은 걸 이렇게 네, 그거는 빗장을 집어넣죠? 했기 때문에 빗장 수련에서 일어나는 행동이거든요. 길을 네, 받아 이렇게 전기줄 쪼르륵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순식간에 싹 다 들어가요. 양자학을 알게 되면 그냥 세포로 바로 서흡돼요. 그런데 녹음에다 네, 의식을 두기 때문에 여기서 반응할 뿐이지 사실은 그냥 공간 속에서 그냥 쓱 다 지나가면서 다 흡수되면서 지나가거든, 이렇게. 또 이제 네. 자기가 언영을 이 길을 받았으면 좋겠다. 어디 필요한 곳에 길을 전달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능이 언음이기 때문에 그 빗장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개념 없이 그냥 받으면 돼요. 그냥 행하면 돼요, 그냥. 기는 우리가 사실은 받는 것이 아니고 기는 사실 공유하는 거거든요. 기의 전파를 서로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기를 준다고 해서 상대가 그 기를 받아서 자기 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파, 수신되는 공명을 서로 공유하는 거거든, 공명을. 그 공명을 공유함으로써 상대도 이 기를 느끼고 체감하는 세포들이 더욱더 활성화되거든요. 그 기에 대해서 더 반응하는 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몸이 자석처럼 자력화가 되면 자동으로 새가루 밭에 지나가면 새가 붙듯이 본인도 이런 계속 기를 공유하는 습관을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몸에 자석이 생겨서 기운이 쭉쭉 두르듯이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앉아서 명상하거나 호흡하는 것도 스스로 자력화되기 위해서 수련하는 것처럼 누군가 길을 방사한다 하면 자기도 이렇게 체기해본다, 길을 체기해본다는 느낌 계속 갖다 보면 이제 나중에 자연스럽게 우주 공간이나 지구 공간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번에 선사님께서 앉은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냥 의념으로 그 사람의 아픈 부위에 기를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를 보내실 때 혈자리를 생각하면서 기를 보내시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일천방사공처럼 이렇게 그 사람의 뒷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를 보내는 건지 아직 제가 초보니까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항상 지금 이제 우리가 대전 12간 호흡처럼 하나는 혈자리를 항상 생각하는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오래 했던 사람들은 이게 30년 넘게 하면 그냥 생각만 하면 다 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 하나하나 혈자리, 상대 혈자리 아프면 위장이 아프다 하면 위장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이제 오래 하다 보면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자동으로 그러니까 전달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상대한테. 전달합니다 하면 자동 오토톤을 타켓이 찾아서 표적으로 이렇게 전달돼요.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해도. 그것도 여러분들 또 해보면 느껴져요. 굳이 처음에는 혈자를 다 생각하지만 그걸 안 하고 그냥 상대의 사기를 제거합니다 하는 순간 몸에 있는 상대인 사기들이 살살 빠져나가거든요. 그렇게 돼요. 다들 자연스럽게. 그리고 선사님의 수공 방법이 이렇게 따로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수공 방법이 요거였거든요. 요거였는데 요즘에는 쭌 이걸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수공 방법도 계속 바뀌는 건지 결국엔 선사님 것처럼 되는지 아니면 각자 수공 방법이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수련할 때는 각자가 계속 진화해요. 진화하면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거든요. 계속 네. 진화해요. 우리가 유치원생일 때 인사하는 거하고 중학교 인사, 사회하는 인사 다르지요? 그것처럼 그렇게 진화해요. 싹싹싹 진화하고 마지막에는 대부분 제가 하는 그런 수공법을 다 해요. 모든 사람들이. 기술하시는 분들 거의 보면 다 그런 식으로 수공을 다 해요. 그리고 어저께 잠을 자다가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깼는데요. 100kg 갑자기 기가 빡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깬 거예요. 이거 빗장 수련인 건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빗장이 있기 때문에 오토기 때문에 여러분들 잠을 자도 기는 계속 순환하면서 여러분들 부족한 곳을 채워주거든요. 그 잠을 자도 네. 공부가 된다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이렇게 수련이 있습니까? 너무 이게 통이 막 머리로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빛의 통이. 그래서 깜짝 놀라서 바로 깨버렸어요. 여러분들 자면서 일하면 일당 안 주지요? 뭐라 하고. 그런데 이거는 자면서도 공부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완전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깨알받은 사람한테 엄청 좋아요. 아까 버스를 기다리면서 공간 속의 에너지도 이렇게 녹음을 한번 이렇게 받아봤고요. 벚꽃나무 가서 이렇게 기도 받아봤는데 제가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가슴에 또 넣더라고요. 이렇게 벚꽃나무의 기를 받거나 하면 제가 벚꽃나무의 기를 빼앗아서 벚꽃나무에는 안 좋아지는 건가요? 그런 동화 같은 소설 쓰지 말고 그 기초만 열심히 하면 그거는 어린 왕자 나무 이야기처럼 그 나무 이야기 하지 말고 여러분 아이가 그건 이제 순수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네. 기는 항상 가져오고 여러분 몸에 담을 수 없어요. 정말요? 그건 1주차 수업했는데 물에 빠져가 물 담지 말고 기 속에 있으면 기를 담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거든요. 그래 수업 처음부터 꼼꼼히 다시 훑어보면 제가 했던 이야기 다 여러분들 질문 안 해도 될 만큼 설명 잘 해놨어요. 근데 성사님께서 죽기를 하지 말라는 말씀하셨는데 어떤 영상에서는 기를 넣으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어허이 우리 집 왔으면 우리 집 된장국에 끓여 먹고 나머지 집 하면 나머지 된장국에 끓여 먹으라 이야기 하잖아요. 아닌데 두 번째 시간인가 세 번째 시간인가 그런 단전에 기를 넣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초급이니까 단위 의식하고 단위 공법도 생각하고 호흡할 때 단전을 의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전에 기를 자꾸 모아가지고 단전에 죽기를 해가지고 이 기를 쓰겠다는 의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단전의 혈자리만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기 전체가 우리가 기 속에 있기 때문에 기를 소통하는 법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무에 있는 기를 체기했다고 해서 나무에 있는 기가 빠지는 것이 아니고 나무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기를 체기해가 나한테 넣는다고 해서 기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기감을 느껴버리거든, 사실은. 나무와 내가 공간 속에 있는 분자를 같이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와 내가 한 공간 속에, 한 기운 속에 같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각 나무, 꽃, 향기 있는 부분은 향기가 있기 때문에 틀려요. 그 기운 냄새는 달라요. 향기를 이렇게 처치해보면 향기 느껴지거든요. 그것처럼 그 나무에 있는 기를 가져왔다 해서, 다른 데로 보면 나무에서 기를 체기하는 법이라 나무에 끌어안고 기를 느끼는 수행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교감해보는 거거든요. 목기라 하거든요. 목기를 채취.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광석 같은 것도 광석기를 채취하고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감을 교류해 보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력이 상승하는 데 도움되고, 이것은 미미해요. 우주 밖에서 백두산이 좁쌀보다 자꾸 안 보이는데, 지구 밖에서는 백두산도 안 보이는데, 그 나무에 있는 그 길을 쪽 빨아봤자 뭐 얼마 되겠습니까? 그럼 왜 빗장은 이렇게 기를 받아서 이렇게 넣는 행동을 했을까요? 네, 빗장은 당연히 그러죠. 의식하기 위해서 공간 속에 있는 기운을 계속 넣는 자동을 하거든요. 이게 계속, 여러분은 지금 다 기통이 다 안 열리기 때문에 공간 속에 있는 에너지를 기통을 열기 위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소통시키면서 이 전기가 들어오고 냉기를 빼내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그게 다 되고 나면 그 뒤에는 소통하는 동작이 나와요. 소통. 제 기침을 보면 전부 소통하는 것이지, 기를 막 가가 100개 막 눌러놓고 여기 넣고 하는 동작이 안 나오잖아요. 소통만 시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수행하는 단계니까 기를 이렇게 쭉 해서 막 이렇게 소통하는 동작, 넣는 동작 이렇게 막 나와도 그거는 이제 수행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되보면 그냥 우리가 물 흐르듯이 길을 따라가는 뿐이거든요. 길을 이렇게 소통밖에 안 시키거든, 소통을. 여기서 오면 쭉 와서 쭉 지나가는 소통만 해요. 그런 궁금한 점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씩 해결되죠. 그리고요, 그러면 산 속에 있는 공간의 기와 아까는 지하철 가다가 지하철에 있는 기가 다르잖아요. 근데 공간 속에는 수많은 그런 게 있고, 그걸 자기한테 필요한 걸 끌어다 쓸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노궁에 필터가 있는 건가요? 만약에 별로 안 좋은 데서 이렇게 끌어당기면 안 좋은 게 빨려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본인이 공기청정기인가요? 아니죠. 예. 네. 본인이 공기청정기 아닌데 왜 나쁜 걸 빨아당기는가? 네? 본인은 공기청정기가 아니고 기운을 이렇게 운용하는 것, 기운을 땡긴다 하면 우리가 나쁜 기운도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 자체가 나중에 없어지거든,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지하철에 있는 것은 사람이 있고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공기가 탁할 뿐이지 에너지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전혀 뭐 없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밖에는 당연히 성사하지만 우리가 어느 빈틈없이 기는 그냥 다 뺑뺑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른 화학 같은 거, 다른 사람 섞여 있기 때문에 공기가 탁해져서 그렇게 느낄 뿐이지 에너지는 그대로 성성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땡길 때 여기 지하철에 오염된 기온도 들어오지 않는가 하는 거 염려가 다 있어요, 사람들이. 왜? 항상 우리가 공기청정기처럼 필터처럼 물정수기처럼 이런 게 습관되어 있다 보니 그렇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기를 쭉 당겼다 그런 오염된 기운이 쑥 들어온다는 생각을 나중에 툭 내려놓게 돼요. 거기서 해도 우리가 항상 전기가 들어오거든, 전기가. 에너지를 딱 당겨보면 전기가 쫙 들어와요. 그러나 대부분 이제 그런 곳에서는 일부러 깊이 있는 호흡도 잘 안 하죠. 왜? 환경이 공기가 탁해져 있으니까 그런 데서는 호흡을 하지 않고 일반 마스크 딱 쓰고 일반 호흡하고 맑은 곳에 가서 공기를 쓰게 되면서 아무래도 폐에 먼지가 덜 들어오겠죠. 그것처럼 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소통하는데 그 오염된 기운이 쑥 들어온다 이런 생각은 내려놔도 돼요. 물론 우리가 이제 사기가 많다, 음습하거나 안 좋은 곳에서 기술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것도 더 큰 공력을 가지고 바라보면 환경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이 따라다니고 눈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피부를 느끼고 냄새를 맡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음습하다, 안 좋다 해서 우리 기분 자체가 벌써 나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서 수행하거든요. 사실은 뭐 지하 하수에 앉아서 수행해도 똑같아요. 여기는 위에는 조사들이 동굴 속에서 됐고 썩은 시체 밭에서도 수행도 했거든요. 사람들이 막 썩어 내려가도 썩어 문드러져도 그 앉아서 공부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우리 바이러스, 냄새, 악취 때문에 그렇지 사실 에너지 수련하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은
그런 경지에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위장이 막 뒤틀리고 막 오바이트 쏠리고 이렇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볼 때는, 나오잖아요. 그죠? 해골 마시니까 시원했는데 눈 뜨니까 해골이니까, 오장에 있는 꾸중을 다 올리다 하잖아요. 우리가 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의식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이니까 공기가 탁 가다는 관념이 딱 박혀서 그런데 사실은 그게 밤에 해골물 맛이나 목마를 때 맛이가 시원했던 거나 눈두갑 할 때 사실 변화 없는 건데 똑같은 물인데도 우리가 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하는 단계인데 그런 이야기를 막 하고 강요하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기 좋은 곳에서 하고 항상 시원하고 맑고 좋은 곳에서 기술을 하라고 이야기하지요. 의념으로 엄마에게 사기를 뺍니다 하면서 오음을 했는데 손에 힘이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그거는 엄마의 몸에 사기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본인이 언염, 마음이 강력해졌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간절함이 정복되었다고 표현하면 되죠. 네. 사부님 대답을 너무 잘하십니다. 야, 답변이 우문현답인가요? 진짜 질문이 끝이 아니라 답변이 기가 막힙니다. 잠깐만요. 말하십시오. 저런 질문에 저런 답변이 나온다. 질문이 좀 유치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유치한 게 아니고 질문은 무엇이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질문의 포인트가 의식이 가는데 기가 간다. 모든 것은 어디에나 다 기운으로 충만되어 있다. 이 답을 끌어내려고 우리 미나 선생님이 사부님께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가 어떤 곳에서 나쁘고 어떤 곳은 좋고 이건데 사부님은 그 전반적인 것을 지금 다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참 역시 그런 생각이 드는. 근데 저는 아직 기에 대해서 뭔가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입장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 뭐. 내보다 더 잘하는데 뭘 몰라요. 아무튼 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더 드릴 것 같고요. 선사님께서 이렇게 같은 길을 주시더라도 받는 사람의 기감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당연하죠. 이게 우리가 핸드폰도 옛날 핸드폰은 뭐라고요? 여보세요? 안 들려요? 하는데 요즘 핸드폰은 엄청 잘 들리죠. 네. 개인의 수신 감도에 따라 다 다르게 들리죠. 그래서 같은 영상, 기를 주시는 같은 영상을 봤을 때 제가 처음에 체기를 잘 못했을 때는 조금밖에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계속 보면서 이게 조금 늘어나면 그게 마지막에는 굉장히 큰 에너지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게 본인의 이제 의식, 변화,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 그 다음 집중도, 그 다음 되풀이 하면서 감각을 이제 활성화시키거든요.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집중하거든요. 그럼 영상과 소리에다 계속 초점 맞추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양자각으로 자기장이 쭉 전달되면 그때부터 오늘 내가 보낸 기회에 10을 보내면 6, 7 받아도 엄청나게 받아지거든요. 그래 10을 보내면 10을 다 받을 수 있는 그게 채널이 안 돼요. 지금 미나쌤이나 상우쌤이나 하유쌤이 이야기하는 음성이 기회를 통해서 스피커 통해 들어오는데도 이게 스피커의 종류에 따라서 약하게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뚝뚝 끊기기도 하고. 그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다 틀려요. 수신하는 상태 능력과 기간과 이 스피커에 따라 다르듯이. 그래서 계속 받아보면, 계속 연습하다 보면, 일주일, 열흘, 한 달, 두 달 하다 보면, 그때는 이 느낌 와요. 이게 뭔가 내가 느꼈던 10이라는 단어가 찼다. 완충해 생겼는데, 나중에 해보면 또 틀려요. 거기서 더 정복이 돼요. 이게 무한으로 올라가거든요. 그게 자기 의식 구조와 함께 수신 능력이 따라 올라가거든요. 의식 구조와 기문이 늘릴 만큼 점점 받는 게 더 틀려져요. 그래서 제가 11락하는 에너지를 전달시켰지만 이것이 공간 속에 있는 주파수 연결해서 때리게 되면 받는 사람이 10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20, 30, 40 넘어갈수록 점점 본인의 레벨에 따라 반응이 더 틀려져요, 이게.
그게 처음에 이렇게 얼마 전에 그 영상에서 처음에 볼 때는 되게 그 귀의 굵기가 작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손이 자꾸 이렇게 되고 이 굵기를 가늠할 수 없는 정도로 큰 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왜 처음에는 이렇게 안 느껴졌다가 갈수록 이렇게 커지는 것 같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미나 선생님도 지금 기타를 가르치듯이, 자, 띵띵띵띵,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하면, 오래된 사람, 미파 소리네요. 하는데, 처음 든 사람, 뭐지, 도레미인가요? 하고 이래 하잖아요. 그 나중에 미나 선생님이 조그만 띵, 솔, 띵, 미 해도 전문가들은, 다 알아들어요. 삑살 삑삑 난 것도 다 알아듣거든요. 그것처럼 처음에는 수신할 수 있는 감각이 더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길을 갑자기 정폭을 시켜서 탁 보내면 받는 사람이 길을 팍 넘어진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건 자기가 수행한 만큼, 수성된 만큼 그 느끼거든요. 그 어떤 사람,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한 사람은 자기가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 이게 안 됐거나, 자기의 마음이 안 열린 사람, 이게 해봤자 뭐 있노 하는데, 저도 상대의 기운 많은 사람 올렸거든요. 책 해보거든요. 책이 딱 해보면 와요. 그게 어느 정도라 그건 알아요.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공부를 오래 하고 습관도 한 사람들은 이렇게 탁탁 보면 대충 감이 와요. 어느 정도에 이게 기감이 오구나. 이게. 여러분들 이제 그게 더드니까 이게 자꾸 습관을 들여야 되거든요. 자꾸 습관 들여 계속 연습, 똑같은 화면을 매일 보고 연습하면 나중에 틀려요, 이게. 이게 공간 속에 엄청나게 꽉 찬 에너지로 가득 찼구나, 공간 속 에너지가. 이렇게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잡히는 거 어마어마하게 무겁구나 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게 수행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공부하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좋은 거를 봤는데 이렇게 몸이 왜 힘든 거죠? 그럼요. 당연한 것이죠, 그거는. 그 기도 하나의 에너지거든요. 기가 돌면 피가 돌고, 그죠? 몸속으로 전부 다 통로로 지나가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기몸살을 하거든요. 그 기에 몸살 오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근육이 팽창되잖아요. 근육이 팽창되면 밀리고 힘이 들어가고 근육에 갑자기 압이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대와 뼈, 마디마디가 갑자기 안서도 힘이 팍 들어오니까 그 몸살 기운이 있는 것이 당연하죠. 어저께는 그래서 밖에서 기청검을 하다가 힘드니까 들어와서 편하게 선사님 영상이나 보면서 기 좀 받아봐야 되겠다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게 그냥 바로 받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어제 느꼈습니다. 꽁으로 먹으려고 했는데 꽁으로 먹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거랑 그 보호막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보호막이 어떤 거를 보호해 주는지, 사기 같은 것만 보호해 주는지 아니면 뭐 질병에 대한 바이러스 이런 것도 보호막이 보호해 주는 건지, 그 보호막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겠어요. 예, 질병이나 바이러스 보호하려고 하면 집에 그죠? 피존 같은 거 뿌리는 거 싹싹 뿌리는 거 선전하는 거 많지요. 그거 싹싹 뿌리면 바이러스는 잘 잡아지니까 그거 쓰면 되고, 침대나 손잡이에 항상 그거 쓰고, 우리가 보호막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즉 영성을 보호하는, 의식을 보호하는, 사기를 보호하는 그런 보호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막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막아주는 그런 방탄유리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나의 에너지, 영성 에너지, 그 다음에 몸에 있는 기운 에너지, 이것을 보호해주는 거거든요. 이 수술을 해보면, 이 보호막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알게 돼요. 우리가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가다 보면 뭔가 섬뜩하거나 기분이 굉장히 나쁜 그런 경험이 와요, 한 번씩. 우리 사람 많은 곳에 지나가 보면 뭔가 섬뜩하고 뭔가 기분이 좀 이상해요. 그런 기분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게 우리가 공간 속에 꽃 향기가 있고, 생선 향기가 있고, 생선 냄새가 있고, 온갖 냄새 섞여 있고, 그건 향기거든요. 그것처럼 그 기 말고, 우리 에너지 기운도 있어요. 음기와 양기가 있고, 그 다음에 죽었던 기운, 파괴하고자 하는 기운, 살리고자 하는 생기, 이런 기운들이 또 존재해요. 같이 공간 속에. 그게 모든 기운 속에 존재하는데 우리 몸에 피해가 되는 전자파라든지 마이너스 기운이라든지 엄습한 기운이라든지 죽었던 기운이라든지 이런 기운들은 우리 몸에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렇게 몸에 이제 보기를 딱 하게 되면 그런 전자파라든지 우리가 기운이 손상되는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보호가 돼요.
그래서 힘을 딱 빼고 걸어가는데 갑자기 몸에서 뭔가 싹 이렇게 쓰이나 이렇게 길을 걷는데 갑자기 그럴 경우는 이제 사기를 스치거나 몸에서 지나가면 이렇게 자기도 머리에 쓱 빼게 돼요. 이렇게 오토가 작동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사람 많은 곳에 가거나 밖에 나갈 때는 그렇죠. 우리가 밖에 비가 오면 미리 우산 들고 또 우산 없으면 비 옷 입고 나가듯이 우리 밖에 나갈 때 의식적으로 딱 보험을 이렇게 쭉 날숨 한번 쓰고 보험을 한번 쭉 친다는 의식을 갖는 거예요. 보험을 친다는 의식. 그게 뭐냐? 항상 그 깨어있는 생각. 우리가 항상 반듯하게 기운을 잘 지킨다는 생각. 이게 작동되거든요. 자, 그렇지. 몸에 있는 오라장을 보호합니다. 몸에 있는 모든 기운을 탁 보호합니다.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어떤 현상입니까? 기분 나빠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일상 속에서 어느 날 뭐 일하다 보면 갑자기 기분이 막 나빠져 보잖아요. 기분. 그 기분이거든요. 그게 안 나쁘지 하려고 하면 기보호막을 잘 쳐놔야 기분이 분산되고 안 나빠져요. 근데 그게 뭐 지속지감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완전히 영구적인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면 시간 설정 같은 게 가능한 건가요? 예, 그러면 미나쌤은 시간에다가 스마트폰에다가 알람 딱 해놓고 1시간마다 해놓으면 1시간마다 다시 싹 하고 또 1시간 더 또 싹 하고 그래 하면 돼요. 웃자고자 하는 소리인데 그만큼 의식이 딱 깨어있으면 의식이 깨는 순간 의식은 어떻게 깨어난다 했습니까? 의식이요? 알아차리면 언제 알아차리면 언제 했습니까? 그냥 알아차릴 때요. 수업한 대로. 네? 배운 대로. 호흡이요? 그렇지. 잘 모르겠어요. 알아차리면 콧구멍을 숨을 쉬고 있나 안 쉬고 있나를 의식하는 순간 알아차린다 했잖아요. 네. 그 수업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네. 그 일하다가 자 코로 숨 쉬나 하면 의식이 딱 깨는 순간 보호막이 착 펼치는 거거든요. 그게 깨어있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계속 깨어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일을 할 때는 일을 하면서도 깨어있으란 말씀이신가요? 네. 일을 하면서도 입 다물고 입 해 벌리고 하지 말고 입 딱 닫고 코로 쏜다, 코를 숨 쉰다 하루 종일이라고 딱 의식하는 순간부터 늘 깨어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자기도 뭐 입 해 벌리고 입 벌리고 있네 하면 벌써 의식이 딱 깨어나는 거 알아차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노래 막 가르칠 때 입을 하다가 갑자기 멍 때리고 오늘 뭐 하지 뭐 먹지 하다가 코로 숨 쉬어야지 하는 순간 의식이 탁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항상 호흡을 잡는다는 생각하는 순간 의식이 깨어나요. 그래서 멍 때리고 하루 종일 콧구멍 생각 안 하고 지나갔으면 하루 종일 그냥 멍 때린 거거든요. 업무에, 일상에 쫓긴 거거든요. 그래서 일하면서 틈틈이 내가 코를 잘 숨을 쉬고 있네. 그렇지. 계속 코를 숨 쉬면서 또 일하고 또 한 번씩 코를 숨 잘 쉬고 있네. 그렇지. 그래 연속되면 항상 보호막이 동시에 자동 오토 착 펼치면서 다시 리플레이 되듯이 착착착 펼치면서 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 10주라는 수행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외에 있는 모든 시간은 거기다 맞춰야 돼요. 기타 가르치는 시간 말고는 오롯이 수행에다 10주 동안 집중해야 돼요. 항상 코로 숨을 쉬고 있나? 오케이. 또 코로 숨을 쉬고 있나? 오케이. 코로 숨을 쉬고 있나? 오케이. 이게 계속 반복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10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우수한 학생으로서 졸업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첨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사부님? 네, 이야기하겠어. 코를 숨을 쉰다는 것이 끼어있다 이 말은요, 내 생각에는 사부님이 우리 이 수업에서 제일 핵심 사항이 뭡니까? 코로 숨 쉬는 거예요. 그치? 그럼 코로 숨 쉰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코로 숨 쉰다 이게 내가 감정 조절, 내 삶의 방식, 내 전생의 섭을 끊는다, 모든 것을 원하는 내가 생각대로 된다, 이 모든 것이 숨결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게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 숨 쉰다 그 생각을 딱 하면은 그 생각이 잡히기 때문에 내가 현재 내 환경에서 벗어나서 내 본인의 자세로 살아간다는 뜻을 담고 있는 이야기 같아요. 맞지요, 사부님? 그렇죠. 덜숨과 날숨이 일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태어날 때 응의 날숨으로 죽을 때는 나의 이름을 저 미운 놈한테 말하지 마라 하고 죽잖아요. 그때 숨 한번 들이쉬고 죽는 거예요.
태어날 때 응의 날숨, 죽을 때는 나의 죽음을 적에 절대 알리지 말아 하면서 덜숨 쓰고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태어날 때는 날숨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과 사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숨결에. 그래서 숨결이 일생이거든요. 그래서 1호흡이 일생이에요. 날숨으로 태어나가 덜숨으로 죽기 때문에. 그래서 1호흡만 알게 되면 다 아는 거예요. 덜숨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아세요? 네, 아버지 막판에 내가 그 임종을 지켜봤는데 해가지고 가신 거 아세요? 네. 저도 임종을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그걸 봤거든요. 꾹 들어마시고 후 하면 되는데 귀찮아 후 안 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가 내쉬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네. 내쉬면 다시 폐가 돌아가거든요. 폐가 딱딱하는데 대부분 귀찮으니까 아이고 많이 하면 그만 쓰고 가야지 하고 그냥 안 내쉬는 거예요. 그 저는 다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일생을 알려고 그러면 호흡만 보도 일생 전체를 알 수 있고 다음 생까지 가념이 되거든요. 왜 덜 쓰고 숨을 거두고 간다잖아요. 거두고 가는 이유가 다시 내쉬기 위해서 거두고 가는 거거든요. 그 인생도, 예. 그 태어날 때는 손을 꼭 쥐고 태어나요. 애들은 빨간 손을. 죽는 사람은 손을 다 펴요. 이렇게. 그래 뭔가 쟁취하기 위해서 와가 갈 때는 아무것도 안 했구나 하고 다 낳고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 태어날 때 꼭 쥐고 전부 다 돌아가신 분 보면 다 손을 펴요. 이렇게 쪼르륵 다 펴요. 그게 우리가 삶에 참 철학이 있구나, 숨결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지요. 저 마지막 질문인데요. 상대에게 1초씩, 2초씩, 3초씩을 할 때 제 몸에 사기가 다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은 제 사기가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거나 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본인 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를 정리하지 않고 그런 걸 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그 하기 전에 저를 정리하고 해야 되는 건지. 언제 청소 다 하겠습니까? 아니 아까 남편 뒤에 이렇게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깨끗하지 않은데 그거 통로가 되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방청사람 내일 어지르시지요? 네. 영혼이 안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는 계속 보낸다는 의식 속에 내가 청정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순수한 마음. 네. 그것이 수련에 일부 포함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본인은 그만큼 이제 내가 맑은 기운이 되어야 되겠다는 의념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수련하면 그건 자연적으로 없어져요. 본인 길을 안 주니까 걱정하게 되고 본인이 깨끗해질 때까지 언제 될지 모르고 오늘 맑아지고 내일 또 흐려지니까 영을 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주면 돼요. 알겠습니다. 질문 단가요? 너무 유치해서 죄송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궁금했던 거라 가지고요. 이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이제 이 영상부터 먼저 보는 분이 있고 1편부터 보는 사람이 있고 천차만별이거든요. 영상을 랜덤 막 찍어서 보기 때문에. 그러나 이쪽 수업에 들어오신 분,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질문이 꼭 필요한 거예요. 궁금한 부분들. 그래서 그것이 유치한 것이 아니고 아주 효율적이고 남한테 도움되는 그런 좋은 질문이에요. 맞습니다. 네. 공부를 하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 저처럼 공부 안 하면 질문을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예, 그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영상을 하면서 이렇게 돌려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 말을 좀 더 몇 분 들어보면 그 의문이 다 풀려요. 그걸 풀릴 수 있도록 설명을 다 해놨거든요. 그건 우리가 이제 이걸 인지를 잘 못해요. 다 보고 있지만 지금 인지를 못하고 이 영상 봐도 슥 지나가거든요. 그냥 본인이 어느 정도 공력이 올리고 귀가 열렸을 때는 그게 들리고 보여요. 그게. 그 전혀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냥 흘러가는 대로 때가 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 영상 보다 보면 호흡하다 수련하다 보면 그게 서서히 한마디 속에 딱 알아들어요. 이게 뒤에 무슨 말이 숨어 있는 것을 잘라 먹었구나. 자꾸 말하면 입 아프니까 그냥 잘라 먹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스스로가 이제 공부가 잘 돼요. 그런 단계도 호흡하면서 계속 공력이 상승되면 쉬워져요,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민하 선생님은
이제 그런 습관, 질문하는 습관, 가르치는 습관이다 보니까 바로바로 정답을 얻기 이제 편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 영상을 보는 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게. 그걸 보면서, 바로 알아차리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면 된다. 열심히.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돼요. 예, 오늘 또 즐거운 시간이었고, 오늘 또 9시 46분, 8시 해가지고 1시간 46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영상 수업을 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